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12주차 3차 시인데요. 우리가 개강 초기에 1차 시부터 했던 그 인성의 본질, 우리가 인성 검사를 하고 그 인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때는 뭐 몇 주만 대면 수업을 비대면을 할 줄 알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성의 본질을 한번 세부적으로 학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습의 내용은 인성과 의식 수준 그리고 인성의 5대 기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제 퍼스널리티 성격이라고도 하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성의 형성 과정과 5대 기질과 9대 덕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가 인간 정신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가지 의식 수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간단하게 학습을 하도록 인성 측면에서 인성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에 대해 인식하는 작용이고,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의식은 개인이 현재 각성하고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 사고, 지각, 감정, 기억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죠. 자, 전의식은 지금 현재로는 인식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그 의식 속으로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의미하죠.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는지 조금만 노력해서 떠오를 것 같은데도 안 떠오르죠. 이게 좀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무의식으로 들어갈까요? 글쎄, 저도 나중에는 정말 무의식으로 가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전의식을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전의식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하지 않은 것들은 전의식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는 또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무의식인데, 이제 무의식의 사전적 의미는 뭐 자신의 언동이나 상태 따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런 무의식은 자신의 힘으로는 의식 속으로 끌어올리기 힘든 이런 심적 내용이 포함되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 감정, 기억 등이 억압된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의식 속의 내용들은 주로 억압된 본능적 충동이나 욕구, 기억, 원망 등을 포함하고 있죠.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정해진 인간의 의식 속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러한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이런 행동 방향을 충동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무의식은 인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것이 아니라 검증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의식 구조를 빙산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세계는 마치 빙산처럼 대부분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고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고 하였던 것이죠. 이 무의식에 관한 것을 잠깐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어느 한 중년 부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중년 부부가 있고, 그리고 이 중년 부인의 남편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정부가 집에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남편 사무실에 격리 여직원이 있고, 자, 이런 배경에서 살펴보면은 이 가정주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 공장에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격리 아가씨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격리 아가씨를 내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어떤 노신사가 집에 방문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친구는 참 나이도 많은 게 젊은 여성하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좀 다른데 살림을 차리고 있다고 참 그런 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순간 이 가정부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아 그렇다. 그래서 그 격리 여직원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가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부인한테 해서 당신 남편이 격리 여직원하고 뭐 이러쿵저런 그저 그런 관계다. 불합리한 관계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 부인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남편하고 격리 여직원 다 불러서 다구쳤고 했지만 결론은 이제 가정부가 꾸민 이야기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정부는 이제 해고됐죠. 자, 그러면 모든 사건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면서 남편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의부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주위에서 권했지만 모두 다 거절을 하고 근데 큰 사이가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자유현상이라든지 체면술 갖고 이제 하겠죠. 무의식속을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결과 놀라운 일이 발견된 것이죠. 그 부인의 마음속에는 큰 사이를 사랑하고 있었던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것이 튀어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투사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남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남편에게 투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현실 세계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인성도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검사지에 포함시켜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과 의식 수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의식, 전의식, 뭐 무의식, 자, 체면 후 이제 암시, 꿈, 말의 실수, 망각. 그래서 무의식 속에 보면은 뭐 두려움이라든지 폭력적 동기, 부도덕한 행동, 이기적인 욕구,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비합리적인 사고, 실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추동적인 측면이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인성과 무의식, 의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은 자, 인성은 무의식, 의식, 일반적 기준 세 가지를 살펴보면은 그 안에 감정, 정서, 근면, 책임, 협동, 자주, 준법, 집중, 지도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무의식은 감정, 정서,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은 자아, 초자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무의식이 나무의 뿌리라고 하면 의식은 나무의 몸통이고 일반적 기준은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뿌리는 무의식, 감정, 정서, 본능. 자, 몸통은 의식, 자아, 초자아. 자, 열매는 꽃과 열매는 일반적 기준인 감정, 정서, 근면, 책임, 협동, 자주, 준법, 집중, 지도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인성의 5대 기질을 통해서 우리가 9가지 인성 덕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해서 일어난 느낌이나 마음 또는 느끼는 기분으로 동기의 한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동기란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만 반응합니다. 자, 그것이 불쾌한 자극이냐 아니면 긍정적 자극이냐. 그래서 이런 자극을 주면은 그 중추신경, 자율신경, 운동신경, 말주신경 등 모든 신경계통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신경계통을 통해서 의식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순수할수록 중추신경을 안정시켜 좋은 수면을 할 수 있으나 감정이 억압되어 있으면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모든 신경은 감정의 억압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불쾌하고 억압되면 감정이 실종되어 정도에 따라 신경계통의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있는 상태에 있는 아이를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불쾌한 자극을 주면 마저 죽든지 아니면 학교에서는 교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학생의 감정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적절히 그 아이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주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위 학교 밖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것이 다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근데 그런 아이에게 나쁜 감정을 주면은 밖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런 아이에게 나쁜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죠. 그래서 그렇게 굳이 나쁜 감정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 억압되면 단 것도 쓰게, 짠 것도 싱겁게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억압되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자극을 받으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 소름이 끼친다, 눈물이 난다, 홍조가 된다, 그런 것이죠. 아마 과거에 그 어떤 상처적인 것이 있다, 뭐 이별의 아픔이 뭐 아주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별의 장면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자극을 받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정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감정과 자극, 감정의 전달 체제를 살펴보면은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의 전달은 자극을 주면은 감정으로 가서 이제는 이것이 뇌신경을 자극을 해서 의식화되는 것이죠. 의식화는 긍정적 의식과 부정적 의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의식은 고착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극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자극의 양면성인데, 있는 그대로의 자극은 감정을 순수하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되고, 또 확대 또는 축소된 자극은 감정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들고 의식이 협소해지고 이런 부정적 의식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은 정서의 도움을 받아 아주 섬세하며 아주 빠르고 정확히 표출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정과 신경인데, 모든 의식은 감정을 통해 나타나고 만약 운해를 심하게 상하면 자극을 줘도 감정의 변화가 없고 의식화되지 않죠. 또 모든 의식은 자극을 받으면 감정의 영향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의식은 감정을 자극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과 자극. 자, 감정의 유형은 좋은 자극과 나쁜 자극으로 구분되죠. 좋은 자극은 있는 그대로의 자극을 의미하고 나쁜 자극은 확대 또는 축소된 자극을 의미하죠. 자, 한번 좋은 자극의 예시를 살펴보면은, 자, 좋은 자극의 예시. 가정에서 자녀에게 대한 어머니의 마음. 자,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와서 부모에게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어떤 자극을 주면 감정이 순수해질까? 1, 2, 3번 중에 한번 여러분이 스타일이라든지 한번 골라보세요. 잘 갔다 왔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싱겁고 감정이 안 좋아질라고 말랑말랑 하죠. 잘 갔다 왔니? 자, 두 번째, 너 오늘 수업 잘 받고 왔어? 공부 잘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맨날 뭐 학교 가면 뭐 놀고 뭐 까불고 뭐 이런 사람인 줄 아나? 약간 매우 불쾌한 자극이죠. 이런 감정을 억압하고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얼마나 수고했니? 공부 안 하냐 고생했지? 자, 이런 것은 아이가 순수해지고 즉 있는 그대로의 자극을 감정을 순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상사의 지시로 시장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가지고 왔을 때 상사의 태도, 책상 위에 올려놔. 아, 뭐야, 나보고 해놓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싱겁죠. 이제 끝낸 거야? 알았다, 가봐.
굉장히 불쾌하죠. 세 번째는 고생했어요. 힘들었죠. 아주 정리를 잘했군요. 그럼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부하 직원에게도 대하는 반응에 따라서 감정이 좋아질 수 있다. 자, 나쁜 자극 확대 축소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를 풀도록 한 부모의 반응. 1 더하기는 얼마인가? 2 그랬더니 잘했다. 너무 쉬운 걸 내고 좀 불쾌하죠. 맞다. 뭐 긍정적인 거. 너무 잘했다. 천재다. 아니 1 플러스 1을 맞췄는데 뭐 이것을 천재다. 너무 잘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확대된 자극이죠. 또 만날 때마다 계속 칭찬해도 이것도 노이로제 걸 가능성이 있죠. 칭찬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 축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여학생 결석 시 부모 선생님의 반응을 보면 평소에 출석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여학생이 몸살 감기로 결석한 후에 다음날 출석했어요. 선생님이 야 어제 결석했지 왜 했어? 전화도 없이 앞으로 나와! 뭐 이러면은 별로 안 좋겠죠. 두 번째, 아무 소리 안 하자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렸다. 이거는 굉장히 학생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학교에 안 나가고 이런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돌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심하면 정신질환으로 진전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사실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에게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심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갖지만 또래끼리는 어느 정도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래끼리는 불쾌한 자극을 받아도 덜하고 윗사람에게 받으면 아주 심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 아이에게 확대된 자극을 반복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죠. 아이가 운다, 야단친다, 너 계속 울면 떼어놓고 갈 거야? 더 운다. 좀 확대된 거죠. 떼어놓고 가지 않을 거면서 떼어놓고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가 진짜인 줄 알아요. 또 유아기 때 순경이 잡아간다. 확대된 것이죠. 또 그러면 경찰을 사람 잡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좀 떠들면 울면 아빠한테 일러 혼내줄 거야? 이것도 확대된 거죠. 그럼 뭐 아빠는 맨날 그 혼내고 때리는 사람, 뭐 혼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를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다리 밑에 주워온 아이야. 확대됐죠.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진실한 것을 원하고 왜곡된 감정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처벌시 확대. 부모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파손시켰을 때 아이는 혼난다는 인식을 견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처벌 수위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반성을 합니다. 근데 10분 정도 생각하다가 그러한 것이 이제 혼나는 거 10분 정도 생각하다가 1시간 동안 혼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나친 처벌 아니요? 라고 해서 불쾌한 감정으로 변환하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는 잘못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양심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초자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못했어도 또 얼마나 혼나고 싶니? 너 얼마나 잘못했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그 정도에 그치면 좋겠습니다. 예. 살인죄로 수감된 남북한 지수의 상담을 볼 때 이제 징역 10년, 뭐 지수 인식, 이거는 과중 선고로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줘 치료, 즉 상담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감정의 반응은 이런 감정이 순수할 때는 동기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진취적인 의욕이 높고 주변 인물이나 사물에 대한 애정을 느끼고 적절히 대처하고 이런 감정이 억압되거나 불쾌할 때는 부정적인 거부감을 일으키고 폐쇄적인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감정과 의식인데요. 모든 신경증은 감정에서 옵니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을 수반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면 노이로제가 걸리고, 즉 이 노이로제는 부정적 사고가 이런 긍정적 사고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성향이 많은 사람은 이런 신경증적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불쾌한 자극을 연속적으로 주는 것은 상당히 비인간적인 행위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감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경을 지배하죠. 그래서 감정은 60%, 정서가 40%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또 자극에 의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감정의 특성이죠. 그래서 감정은 스스로 활동하지 못하면 능동적이지 못하고 항상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검사지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을 좀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머니에 대한 그 관계가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어머니 밑에서 커왔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 활동지에다가 자료실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 B타입. 어머니는 자녀가 한 일에 대해서 자주 칭찬을 해준다. 1점부터 5점. 어머니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경멸감을 보인다. 어머니는 어떤 일에 감동했을 때 감정을 표현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를 해가지고 나중에 합계를 내셔가지고 내가 어떤 어머니를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 B일 때는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 행복 등이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고, 자, A일 경우, 그쵸? 그리고 B일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화, 슬픔 등이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표현은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A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 감정, B는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 이걸 많이 표현하는 어머니 밑에서 커왔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이런 조그만 자극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화를 잘 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가지 의식 수준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충동적으로 조정한다고 하였고, 자, 인성은 이런 무의식, 의식, 일반적 기준 있다고, 일반적 기준, 감정, 정서, 근면, 책임, 협동, 자주, 준법, 집중, 지도성이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무의식에는 정서, 감정, 본능이 자리 잡고 있고, 의식에는 자아, 초자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5대 요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